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로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토트넘 대 리버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마르세유를 겨우 잡고 챔스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을 상당히 많이 투입한 상황이었는데 체력적인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르세유전에서 안아골절을 당해 수술을 한 손흥민은 출전이 불투명하고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EPL의 뇌진탕 프로토콜로 인해 출전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페리시치의 윙 전환이나 브리안 힐의 기용으로 대처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수비적으로 경기를 하고 있음에도 실점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센터백들의 퀄리티가 좋지 못하다는 것이 중론인데 로메로까지 부상으로 이탈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라 다이어 산체스로 센터백 라인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 선수 모두 최근 실수가 잦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실점이 많아진 상황이라 아무리 리버풀이 예전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우려를 해야 할 부분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리버풀은 나폴리의 10셀센을 저지하면서 일단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한 상황입니다. 치미카스와 존스, 밀러를 선발로 기용하는 등 부분적인 로테이션도 돌려주면서 주전 멤버들의 체력도 어느 정도 보존했습니다. 다만 살라의 체력적인 문제는 고려해야 할 것이며 올 시즌을 앞두고 마네가 이적하는 바람에 집중적으로 견제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 혹사에 가까울 정도로 출전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나마 누네스가 이전 경기 골을 넣으면서 살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력을 보여주기는 했다는 것이 위안입니다. 토트넘이 리그 3위의 상위 클럽이기는 하지만 강팀보다는 약팀에 가깝게 수비 지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리버풀이 살라에게 의존하는 전술이 계속되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결장으로 안 그래도 좋지 않던 공격이 더 답답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리버풀도 올 시즌 상대의 수비벽을 돌파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고 서로가 서로의 수비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답답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입니다. 답답한 경기의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에 언더를 픽하는 게 좋아 보이며 또는 토트넘의 핸디슨을 픽해보아도 괜찮은 매치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경기는 로마 대 라치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는 최근 3연승을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나폴리와의 경기를 제외하곤 꾸준한 경기력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펠레그리니, 자니올로가 2선에서 활약이 우수합니다. 무리뉴 감독이 3선을 상당히 수비적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작기 때문에 공격 작업에 있어서는 2선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라 보여집니다. 두 선수의 활약을 바탕으로 최근 두 경기에서는 모두 3골을 몰아넣었죠. 무리뉴 감독의 특징은 역시 수비인데 중원부터 수비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하다 보니 상대의 전진을 3선에서부터 막아내는 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치오의 올 시즌 공격력을 감안해야 하지만 수비만 놓고 본다면 충분한 저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치오는 이전 경기에서 유럽대회 생존을 위해 주전들을 대거 투입했음에도 패배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하필 다음 경기가 숙적 로마와의 경기인데 핵심 두 명이 모두 이탈하는 터라 전력 공백이 크며 임모빌레와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모두 결장하게 됩니다. 사리 감독 특유의 빌드업 작업 시 피지컬과 개인 기량으로 공을 전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밀린코비치 사비치고 이를 골로 연결시키는 것이 임모빌레죠. 로마가 중원에서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상대 빌드업 핵을 견제한다면 쉽게 전방으로 공을 뿌려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자카리니, 안데르송 등의 활약을 발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전 유럽 대항전에서 이 둘이 모두 출전한 상황이라 체력적인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치오는 결장자들로 인해 100% 전력이 아닌 상황이며 밀린코비치 사비치와 임모빌레의 이탈로 인해 공격적인 부분에서 난조가 상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로마도 수비적인 중앙 구성으로 인해 다득점을 장담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나 최근 이선 자원들의 퍼포먼스가 꽤 좋은 상황이라 로마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로마의 승리를 예상하며 언더 오버는 신중히 픽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유벤투스 대 인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벤투스는 파리에게 지면서 유로파리그 진출도 실패했습니다. 리그에서는 3연승의 흐름을 타고 있지만 아직은 실망스러운 성적인 상태죠. 일단 이전 경기에서 키에사가 다시 돌아왔고, 키에사가 폼을 회복하면 측면에서나마 상대 수비진을 흔들 수 있는 옵션이 생깁니다. 최근에는 라인을 끌어올리고 공격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였던 득점력도 어느 정도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데, 수비 시에는 소극적인 압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레그리 감독이 전방 압박보다는 라인을 내리고 조직적인 플레이를 선호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벤피카 전에서도 압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상대의 빌드업을 전혀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인테르는 바이에른 뮌헨에게 패했지만 이미 순위가 모두 정해진 챔스 경기였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리그에 집중하면서 승점 한 점 차로 따라 붙은 4위 로마와의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하면 되는데, 체력적인 상황에서는 인테르가 확실하게 우위입니다. 유벤투스가 유로파 진출을 확정짓기 위해 주력 선수들을 꽤 출전시킨 반면, 인테르는 갈리아르디니가 나오는 등 경기에 큰 비중을 둔 모습은 아니었죠. 그나마 마르티네즈, 바렐라가 선발 출전하는 모습이기는 했는데 60분에 교체시키면서 체력을 최대한 세이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렐라의 공수 양면에서의 화력이 돋보이는데, 뮌헨전에서도 중거리 슛으로 상대의 골문을 위협하는 모습이었고, 우측에 배치되면서 측면과 중앙에서의 빌드업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루카쿠의 부상은 아쉽지만 제코도 노련미를 바탕으로 마르티네즈의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입니다. 인테르는 이전 경기에서 대거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주력들의 체력을 최대한 세이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벤투스도 최근에는 높은 라인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만 불안한 경기력을 신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인테르의 수비는 여전히 단단해 보이며, 이에 유벤투스는 측면 위주로 공격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인테르의 승리가 예상되는 매치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